(2025년 4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이것저것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외에서 유튜브를 찍게 됐네요. 오늘의 주제는 한덕수 제2의 윤석열 신드롬 만드나. 왜 이렇게 뽑았느냐고요? 3년 전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망설이다가, 그때 국민의힘이었나요?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경선에 참여하면서 급속히 떠올라서 나중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까지 누르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뽑는, 자기 당의 후보를 뽑는 경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앤드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가 국힘당 후보는 물론이고 범보수를 아우르는 유력한 보수의 대통령 후보로 떠올라서 어쩌면 이재명을 꺾고 또 한 번 기적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어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게 나왔는데요. 부동의 1위는 이재명입니다. 38%인가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여론조사할 때마다 약간씩 변화는 있긴 하지만 30몇 %, 양자 대결이면 50몇 % 변화가 없고요. 방법에 따라 그렇지, 각 기관이 하는 매주 또는 2주마다 할 때마다 보면 거의 변화가 없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갤럽 조사를 보게 되면 눈에 띄는 게,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여의도의 대합빌딩에 가게 되면 거기에 4개 캠프가 있습니다. 유정복 캠프, 한동훈 캠프, 홍준표 캠프, 김문수 캠프가 있는데 쭉 돌아보니까 유정복 캠프는 좀 조용했고, 그 다음으로 조용한 게 한동훈 캠프였습니다. 그 다음은 조금 북적거리는 게 홍준표 캠프, 제일 사람이 많았던 게 김문수 캠프였습니다. 그때 여론조사를 반영한 게 김문수가 1위로 나왔던 거였죠. 그런데 갤럽 조사를 보게 되니까 김문수의 지지율이 2%포인트 빠져서 또 홍준표가 올라와서 둘이 비슷해졌습니다. 한동훈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국힘당에서는 일단 4명을 뽑는 경선을 먼저 하는데, 거기에서는 아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안철수 내지는 나경원이 올라오지 않겠나 싶고, 다시 양강을 뽑는다면 김문수, 홍준표, 또는 김문수, 홍준표 플러스 한동훈, 셋 중에 누가 하나가 빠지면서 되는 모양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국힘당에서도 이제 자꾸 이 여론 변화가 있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은, 김문수에 대한 지지율이 확 올라갔던 거는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면에서 용감한 모습을 보였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계몽룡을 지지한 사람들이 대거 지지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자기 조직을 갖고 있죠. 대구시장을 하면서 행정도 해봤기 때문에 또 대통령의 꿈을 꾸었고, 김문수 장관은 대권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분이죠. 이제 홍준표 씨의 조직이 움직이니까 이제 따라붙는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도 조직을 갖고 있죠. 그 조직이 움직이니까 따라붙는 모습 보이면서 김문수가 꺼지고 두 사람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국힘당에서의 누가 1위가 될 것이냐는 아직 지켜봐야 돼요. 3명 중에서 2사람이 결승에 올라서 하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무 조직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한덕수 총리가 국힘당 후보 경선에 참여도 안 했는데 붕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유심히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한 지금 이재명 씨가 1위의 후보로 떠오르곤 있지만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엔티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하고, 물론 사법 리스크가 지금 그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를 반대하는 세력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한덕수 총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하지 않습니까? 경제 관료를 했고 산업자원부에도 있었고 주미대사도 했고 총리도 했고, 그러니까 외교, 뭐 통상, 산업, 경제, 뭐 안보 분야 빼고는 거의 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내치를 할 수 있고 경제를 살릴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뭡니까? 난세죠. 지금 뭐 관세 전쟁도 벌어졌고, 뭐 보수 입장에서는 정치가 굉장히 불안해서 정과 사범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세상을 허용해줘야 되는 이런 난세에는 안정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무슨 상황인지 대처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재명과 맞설 수 있는 사람으로 김문수 또는 홍준표, 두 분은 제 표현으로는 백그라운드 둘 다 비슷해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뭐 상당히 어려운 상황 거쳐서 이제 탑에 올라온 사람, 착한 이재명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강대강으로 부닥치는 구도를 사람들이 가다가, 근데 그거는 싸우면 될지 모르지만은 이 난세를 정리하는 그런 지도자는 아니죠. 한동훈 씨는 상당히 나이스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보수 세력들이 배신자라고 보고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역시 검찰에서의 경험만 쌓아서 이 난세를 정리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난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엄령을 했다가 무너졌는데 제2의 윤석열이 아니냐는 의심 때문에 지지가 안 가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난세를 극복하고 어떻게든 정리해낼 수 있는 사람은 한덕수 총리가 아니냐. 지난번 새만금 잼버리 때도 혼란한 상황을 직접 가서 이렇게, 그분이 가서 연세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죠. 솔선수범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한덕수 대망론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한덕수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가 보수의 후보가 되면 믿을 수 있는 후보 한덕수, 믿지 못할 후보 이재명, 이런 구도가 되면서 꽤 재밌는, 뭐 홍준표나 김문수가 이재명과 붙으면 강대강의 싸움이 되고, 한동훈이 붙어도 역시 비슷한 싸움이 되겠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구도가 되고, 국힘당에서 나온 후보가 빅텐트를 쳐서 예를 들면은 이준석하고 단일화 한다든지 또 이낙연 씨와의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국힘당의 다른 당의 후보가 지지하는 거는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은 어차피 한덕수 총리는 무소속으로 나올 테니까, 그가 빅텐트를 치겠다 하면은 이준석은 들어올 수도 있고 이낙연이 들어올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진짜 큰 빅텐트가 돼서 이재명과의 싸움이 제대로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옆에서 잡고 이제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적폐청산을 할 사람은, 그땐 적폐청산이 절실했으니까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이다라고 하니까, 본인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망설이다가 검찰을 총장을 사퇴를 하고, 뭐 그 전에 추미애 장관하고 뭐 다투는 모습도 보였지만, 그리고 고심 끝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홍준표까지 이기면서 국힘당의 전신의 대통령 후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이겼었는데, 그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다. 문제는 이제 이재명 측에서 한덕수 총리를 집중 공격하는 거겠죠. 선거 관리나 하지 무슨 대선에 나오느냐. 그리고 이제 뭐 한 40년이 넘는 관료 생활을 했으니까 뭐 온갖 것 끄집어내서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한 총리가 자기 관리가 강한 사람이니까 뭐 큰 문제도 없을 거고, 그분은 자녀가 없으니까 자식 문제도 없을 거고, 뭐 떠들어 봐야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한덕수 총리를 유심히 봐야 된다. 지금 이제 최상목 장관하고 산업장부 장관인가가 미국 가 있죠. 관세 문제 때문에 가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일본 산업부 장관 만나서 같이 뭐 악수하고 해서 뭐 일단락 짓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오고 한다면은 이게 위기 관리를 해내는 한 총리 휘하의 행정부가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번에 한 총리가 임명했던 헌법재판관을 헌재가 뭐 불인하는 인용을 해버렸는데, 이게 참 웃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 때,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 때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꼬레꼬레 고함을 지르다가 이번에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니까 또 하지 말라고 고래고래 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는 법안까지도 이번에 통과시켰는데, 이거 보게 되면 민주당은 일관성이 없잖아요. 정신병자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덕수 총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식으로는 민주당이 힘을 쓰는데,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야, 민주당 저거 권력 잡으려고 이럴 땐 저러고 저렇구나, 이런 모습이 자꾸 연출되면은 저는 민주당한테 플러스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마치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막 비난하면서 윤 총장이 이제 대권 쥐는 거로 가듯이, 민주당에서 한 총리를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몇몇 언론에서는 칼럼니스트들이 한 총리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는 문재인 대항마로 보수권에서 거론됐다가 부인의 강력한 반대 등에 부딪혀서 바로 포기를 했었죠. 그와 비교해서 제2의 반기문이다, 안 된다, 포기해라, 이런 주장을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이회창 감사원장 대법관 지낸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보수당의 대표가 돼서 2번 대선에 나왔지만 졌습니다. 역부족으로 졌는데, 그런 이회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하죠. 반기문, 이회창, 한덕수 비슷한 캐릭터인데, 그래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그때의 시대 상황이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난세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요구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망론, 어떠한 야당 국회의원과 붙어도 디테일로 박살내버리고 호통도 칠 수 있고 야단도 칠 수 있고, 그리고 본인도 분명한 철학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대망론이 의외로 보수권에서 커질 수 있다. 한번 한덕수, 믿을만한 후보 한덕수, 믿지 못할 후보 이재명, 이런 구도로 이번 대선이 가는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제 관점이 맞는지 같이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